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설날 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세뱃돈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뱃돈이 우리나라 전통 풍습은 아니라고 하네요. 놀라운 사실이시죠? 이 세뱃돈이요. 처음으로 그 책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였던 1921년 해동죽지라는 책에서 세뱃값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서도 세뱃돈이라는 그 단어를 책에서 볼 수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190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세뱃돈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을까요? 중국에서는 홍바오라는 그 붉은 봉투에 춘절이 되면 돈을 서로 전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에 세뱃돈과 유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마 우리 쪽으로 유래돼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 해 우리나라에서 세뱃돈 규모는 약 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설 특수, 새 특수가 생겨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세 분과 인사 나누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전 검색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통 풍습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음식을 나눠 먹던 풍습이 있었다고요, 설날에. 네네. 예. 네. 세뱃돈으로 혹시 얼마나 쓰시나요, 부자개미 전문가님은? 그거는 이제 뭐 네. 연령에 따라 틀리죠. 이제 뭐 초딩이냐 뭐 중고딩이냐 전체, 이제 그러니까 내 따라서. 지갑에서 어느 정도 나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네. 이제 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만 원 정도 주고요. 이제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애들은 뭐 이제 3만 원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대학 이상은 이제 한 5만 원 이렇게 하는데 네. 거기서 한 가지 좀 난해한 게 뭐냐면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본인이 돈은 벌고 있는데 네. 예,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네. 이런 애들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돈 벌면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진짜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주는 입장에서. 정재용 부지점장님은 네. 세뱃돈 어떻게 주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뭐 부모님은 이제 용돈 겸 해서 드리는 네. 거고, 조카들이 좀 어립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대부분 이제 10,000원 정도로 해결하고, 그 중에서 이제 졸업과 입학이 이제 중요한 겹치는, 이슈죠, 또. 그런 조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조카들은 이제 뭐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럴 때는 뭐 한 5만 원 요 정도 이벤트에 따라서 좀 틀리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나진 대리님은 세뱃돈 주시나요? 세뱃돈이요? 네. 아직까지 세뱃돈은 안 드렸고 그냥 부모님 용돈 드리는 정도 명절에는. 네. 그럼 설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설날에요. 집에 내려가기 싫다. 꼭 이 또 모든 가족이 모일 때 누군가는 듣기 싫은 얘기를 또 누군가가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설날 다 같이 모인 만큼 서로 기분 좋은 말 건네는 것도 또 하나의 에티켓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드네요. 자, 이제 설날 이틀 이제 딱 하루 남아 있어요. 벌써 고향으로 떠나신 분도 계실까요? 휴가 내고 지금 벌써 휴가를 설 연휴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식시장은 양대시장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한국 화장품을 이제 8,680원에 샀는데요. 비중은 30%입니다. 아, 네. 한국 화장품 제조 말고 한국 네, 화장품이요. 제조가 아니고 한국 화장품. 네, 한국 화장품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고민되시는 점 있으신가요? 이게 지난주에 이걸 샀는데 그렇고 이제 바빠서 이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손절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가능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한동안 안 보시다가 보셨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보셨을 사놓고서. 때는, 예, 마지막으로 보셨을 때는 수익 구간이셨나요? 예, 그때가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과연 손절을 해야 될지 더 보유하면 다시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 그 부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한국 화장품 오늘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7,580원으로 마감됐고요. 오늘 주가가 7%나 빠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셀트리온이나 여러 바이오주들이 강세다 보니까 화장품주나 게임주나 다들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세 분 가운데서 기본적 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기본적 분석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기본적 분석은 단기 고점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정재웅입니다. 네. 예. 이 한국 화장품이 시청자님 진입할 때 예. 이미 상승이 막 상승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었어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그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테마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앞으로도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런 테마주들이 한참 상승하고 있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럴 때에는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다른 종목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다. 자리를 비우실 종목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국 화장품 기본적 분석을 제가 맡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 분석을 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제가 차트 하나 준비했는데 실적 부분들 보시죠. 실적 부분들 보시면은 연간으로 보면 3년 연속 적자였어요. 11년, 12년, 13년 계속 적자였고, 분기별, 그러니까 작년 분기별로 보더라도 영업 적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때 보면 500억대 순이익이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은 영업이 잘 돼서 나왔느냐. 그러면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큰 폭으로 나왔어야 되죠. 그것이 아니고 부동산 매각,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이 보유하고 있던 빌딩을 매각하면서 그게 매각 차익이 반영이 된 겁니다. 왜 굳이 2014년도에 매각을 했을까? 여러 가지 포석이 있었겠죠. 물론 이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았었고요. 그래서 부채를 상환하는 조건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또 한국 화장품이 4년 동안 만약에 순이익을 적자를 보면 관리 종목 들어가죠. 그래서 관리 종목 탈피하게 이런 포석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그래서 순이익은 작년 대폭 흑자로 나오겠지만 영업이익 부분은 계속 적자다. 4년 연속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만큼 한국 화장품이 영업 현황이 안 좋다는 것을 재무제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주식의 가치를 볼 때에는 상당히 고평가된 주식이고, 이 한국 화장품이 최근에 상승세를 탄 것은 중국 특수, 특히나 중국 춘절을 대비해서 화장품 수요가 또 국내 브랜드들 상당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테마주들은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테마가 붙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팔고 나올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입을 했다고 하면,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붙어서 나가면 거기서 하루 이틀만 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 매매할 때에는 상승 추세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빠지면은 손절을 하겠다. 당연히 이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가 사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시초가 급등을 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날은 매도죠. 이런 날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것을 극복하고 다음날 장대 양봉을 더 거래량 많이 실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일 날은 매도를 했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잘 빠져나오는 방법인데 이런 종목들이 내려가 버리면 한 6,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분명히 정하시는 게 좋고, 저는 손절가를 7,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0원 쪽까지 밀린다고 하면은 뭐 7,000원, 6,000원 이제 장담하기가 어려워지니까 7,5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9,000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오늘도 이렇게 큰 폭으로 밀렸단 말이죠. 이것도 오후장에 밀린 거죠. 상당히 지금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고 시장의 트렌드가 그 화장품 테마에서 다른 쪽으로 지금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 버렸죠. 그렇게 되면 한국 화장품 주가는 뭐 계속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이 한국 화장품의 유명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젊었을 때 이게 한참 선전했던 그런 거가 돼서. 맞아요. 저만 해도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브랜드들이더라고요. 예. 주다낙, 뭐 칼리 이런 브랜드들 있죠. 예, 맞습니다. 뭐 템테이션 이런 브랜드들. 뭐 이 밖에도 새로운 신제품들은 나오고는 있는데 시장에서 크게 반향을 일으키는 제품들이 없는 기업인데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셨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셨네요. 예. 손절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정말 너무 마음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 이슈 분석에서는 또 어떤 분석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라진 대리님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어닝 없는 모멘텀만 가지고는 라고 한 줄평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기적으로 진입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 좀 좋은 쪽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커다랗게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아쉽게도 뭐 상품을 봤을 때 앞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놨지만은 현재 어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춘절이라는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모멘텀만 가지고 주가를 진입하셨다 그러시면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게 분석할 만한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앞에서 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화장품 현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2010년부터 해서 쭉 이제 아까 나왔던 부분들이 실적 부분들이 이제 적자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회사에서 사옥 매각하여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무마하려고 이제 상장 요건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역시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적 개선이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주가는 단기적으로 더 추가 하락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이제 화장품 시장도 워낙 좀 진입하는 이런 부분들, 다양성을 찾고 이렇게 하는 상태여서 화장품 시장 역시도 어느 정도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그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좋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이제 고점을 찍고 많이 하락했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올랐던 부분들이 중국 춘절 수혜 관련 때문에 혹시 들어가셨습니까? 예, 아무 그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춘절 다가오면서 관광객들이라는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늘어나고 여행객 수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국내 소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수 쪽에 괜찮은 이제 실적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춘절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앞에서 지금 주가가 오를 때 이미 좀 많이 반영됐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이제 포함되는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제 호재감으로 좀 많이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들이 아마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단기간에 그 주가에 대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내 앞에서 생겼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부분들은 좀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실적이 다 반영되기 전 어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대량 거래 이제 나오고 다시 이제 주가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갖고 이슈를 가지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현재에서 이제 11선, 제가 보는 기준선 이평선의 11선을 깨지 않는 이런 자리라 그러면은 손절가는 7,4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조금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8,100원 정도 바라보고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매수가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한 8,100원 정도 선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더 궁금하신 점 이슈에서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전망을 한번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목표가가 8,100원이나 9,000원을 가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시기전은 아무래도 이제 춘절 다가와서 다시 한번 지금 앞에 적어 있는 제약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춘절을 겪고 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왔었고 어느 정도 소비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기사에 한번 다뤄졌을 때 단기적인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주가 탄력을 보고 아마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이 남아 있어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자금이 전문가님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예, 한 줄 평으로는 불꽃놀이는 끝났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부자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부자금입니다. 예. 예, 지금 한국 화장품을 이제 들어가신 게 이제 춘절을 보고, 중국의 이제 요코 뭐 이런 부분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단기, 중기, 장기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이라는 거는 지주회사인 거는 알고 계신가요? 네네. 한국 화장품 제조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2950원, 거의 28,950원, 2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또 급락을 하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은 이제 지주회사인데, 요게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요번에 이제 1,700원을 찍어주고, 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21선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빨간 줄을 쳐드리는 데가 21선인데 요 자리가 지금 6,740원입니다. 6,740원 자리인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한국화장품이 지금 5,000원대에서 지금 윗선에 제가 6,700원 지금 저항선을 해드린데 여기까지가 이제 박스권을 이루다가 이제 춘절 기대감으로 한번 치고 나갔던 거거든요. 치고 나갔는데, 당분간은 요게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11선에서 좀 지지를 해줬는데, 다행히 11선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제약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쪽은 춘절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하실 수 있는 지지선을 제가 이제 명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21선인 6,740원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요거는 아직까지 이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201선, 121선, 61선, 21선 정배열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5일선입니다. 5일선. 5일선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신다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5일선이 지금 6,930원이고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윗꼬리를 굉장히 지금 크게 달고 있죠.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대로 이게 어떠한 실적 기반을 가지고 상승한 게 아니고 어떠한 테마성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 고점 자리입니다. 지금 1월 달에 고점 자리가 5,92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한 6,000원 정도로 보시고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면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6,930원 주봉상에서 그래서 7,000원을 손절가로 제가 제시를 해 드릴게요. 제시를 해 드리는데 여기서 7,000원까지 이탈을 안 하고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8,100원짜리 정도까지는 한번 이렇게 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단기 고점을 찍은 이런 파동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은 한번 되돌림 파동은 줍니다. 우리 이제 주식 용어로 오른쪽 어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한번 주고 이제 다시 또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8,000원 이상이 왔을 때 욕심을 또 내시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지 마시고 8,000원 이상이 올라오게 되면 반등 시에 그때 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어떠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대체로 손절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목표주가 9,000원까지 나오긴 했는데 8,000원 이상에서는 또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던 분도 계셨고요. 시청자님. 예. 예. 좋은 결과가 맺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유,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 시도에서는 꼭 성공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 화장품 춘절 이제 곧 다가왔는데요. 지금은 좀 손절하셔야 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매수가도 좀 아쉬우시죠? 네, 한국 화장품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세 분 모두 매도 의견을 주셨죠? 예. 세 분 모두 매도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는 정재용 부지점장 9,000원, 손절가 7,500원, 또 라진대리 목표가 8,100원, 손절가 7,400원, 부자개미 전문가 목표가 8,1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했습니다.